자, 오늘 키움증권 점검이라서 방송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좀 분석해야 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계속 제가 반복했던 부분인데 진짜 심각하긴 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있죠?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미국이 개설을 한 거예요. 예전부터 계속.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엄청나게 개설을 한 거예요. 이자도 비싸고 부담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잠깐 돈을 쓰고 필요할 때 보통 사람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쓰죠. 그쵸? 이게 오래 유지하면 이자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땡겨 쓴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한테 지금 넘겨준 거예요,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거를 넘겨받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음이 막 나고 관세 이야기도 나오고 뭐 관세를 올리고 그 기업들에게 감세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 공무원들 막 해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재정 문제 때문에 나오게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은 무디스에서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 회사에서 미국을 신용 강등한 겁니다. 왜냐면 빠르면 5월에 재정이 소진될 거야. 또는 7월에서 8월을 많이 전문가가 이야기하는데 5월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재정 상황이 악화돼서 어떻게든 부채 한도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또 우리는 결말을 또 알고 있어요. 부채 한도 협상은 결국 협상이 됐습니다. 여태까지 10년 넘게 계속 협상만 해오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도를 계속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산이 되면 안 되니까 또 경제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파산이 되면 안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공화당 측에서 그럼 지출을 줄여라. 아니 무작정 그냥 계속 마이너스 통장 계속 개설하지 말고 지출을 줄여서 뭔가 계획을 세워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밀고 당기기가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협상을 해서 계속적으로 미국 부채가 점점 커졌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일단 미국이 금리가 굉장히 높죠. 근데 여기다가 단기 채권, 그러니까 만기가 빨리 돌아오는 거, 금리도 높고 이런 것들을 막 발행했던 거예요, 바이든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자 지출 부담이 굉장히 커져서 지금 적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세금을 다 걷어도 그 세금으로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지출이. 근데 그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이 이자 지출. 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금리를 그렇게 내리려고 하는데 파월이 그 트럼프의 마음을 알아주고 뭐 금리를 내려주겠습니까? 아닌 거죠. 근데 안 들어줄 것 같긴 했었어요. 제가 그 음모론적인 얘기지만 그 말씀드렸죠. 트럼프파가 있고 미국의 금융시장을 초창기부터 지배한 세력이 있어요. 트럼프는 신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영국 은행부터 잡고 있던 이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기존 세력에게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얘네는 한 행동을 보면은 그냥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듣고 흘리셔도 상관없는데 미국을 망하게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돈들을 엄청나게 찍어내서 부채를 엄청나게 만들어서 이걸 터트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이런 미친 짓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견해도 많이 듣겠죠. 제 얘기도 그냥 재미로 들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투자하는 거에 뭐 큰 맥락에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그게 견해일 뿐입니다. 트럼프가 정권을 자꾸 뭔가 하려고 하면 태클이 걸려요.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자꾸 금리를 내려라 하는데 이번에 또 파월이 말장난한 거 보셨어요? 그거 웃긴 사람이에요, 진짜. 데이터가 없어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근데 막상 데이터가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말을 돌려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고 또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고 사실상 지금 미국을 생각한다면 파산되는 것보단 낫잖아요. 빚이 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도 죽어도 금리를 안 내리는. 그리고 파월이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득을 굉장히 많이 취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미국의 금리 때문에 금리 격차가 심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량 기업들이 결국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달러 벌이하면서 호황이죠. 괜찮죠. 근데 이제 갑자기 얘네가 늘 패턴이 그래. 금리를 확 내리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가 절상이 되겠죠. 원화 강세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달러의 약세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대기업들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값이 이제 환율이 높은 환율을 유지하다 보니까 고환율에 맞춰서 기업을 경영하고 물건을 만들어내고 또 호황을 누리고 있었는데 절상이 돼버리면 과거의 그 플라자 합의처럼 일본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대비는 할 겁니다. 근데 피해는 피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준의 이 금리 정책에 의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를 보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조금 더 얘기하자면 자 금리를 갑자기 확 내렸어요. 우리나라도 따라서 확 내려야죠. 그렇죠? 팬데믹 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이 정책에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금리가 낮으니까. 그쵸? 금리가 싸니까 부동산을 많이 사죠. 부동산을 많이 사기 시작하니까 부동산 값이 오르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려고 마음먹지 않은 사람도 금리가 내리고 부동산 값이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물려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상가 투자도 마찬가지고. 결국 누구만 배를 채우고 있어요? 은행만 채우고 있죠. 은행만 배를 채우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은행만 배 채운다고 했죠. KB금융 자세한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율이 8%, 그 다음이 누구예요? 캐피탈그룹이죠. 이거 미국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블랙록이죠. 이것도 미국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수익을 얻으면 누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미국의 자산운용회사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이 권한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시장을 움직일 수 있고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고 다시 돈을 뺏어올 수도 있고 유동성을 공급시켜서 과열 양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고 옥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고금리라서 이자 부담 굉장히 힘들어 했잖아요. 얼마 전까지. 다 금리를 내리고 안 내리고에 따라 이 결정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자, 신한지주도 보면 어때요? 블랙록이 지분을 5.8%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주요 은행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그 트럼프와의 그런 갈등 관계 또는 경쟁 관계 이것을 저는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뭔가 하려고 할 때 태클을 걸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무난하게 협상이 진행이 되겠지만 부채 한도 협상 말하는 거예요. 진행이 되겠지만 좀 잡음은 중간중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좀 요동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안하니까요. 부채 규모가 그전하고 레벨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세히 보면 무서워요. 미국의 재정적자 상황을 자세히 보면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근데 뭐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고 해서 우리 그냥 망하겠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빌려준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예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래 왔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냥 유예하면서 앞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이 차트 띄워놓고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차트를 주목하고 있어요. 제가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도주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주도주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얼마 전까지 주도주는 뭐였어요? 엔비디아였죠. 엔비디아가 큰 매물대를 형성하고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고점을 뚫을지 말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지켜봤던 미국의 주요 종목 중에 두 개가 메타라는 종목과 그리고 애플이라는 종목이었어요. 작년에 분석했던 거네요. 신고가 랠리를 만약에 가주면 이 신고가를 뚫을 때 여기를 깨면 안 되거든요. 지지선을 깨면 안 돼요. 메타도 마찬가지예요. 메타도 지지선을 깨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깼기 때문에 무너지는 건데 이 친구들이 신고가 행진을 가준다면 미국 증시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주도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호재가 많아요. 그런데 시장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엔비디아만 좋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마침 마이크로소프트 차트가 신고가를 목전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트럼프 때문이긴 하지만 상승하는 기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뚫어가는지를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항대에 도달했고요. 지금 신용강등 악재 받아갖고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마침 다 저항대에서 악재가 터진 거예요. 사실 제일 안 좋은 그림이죠. 저항대에서 악재 터지면 안 그래도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켜보셔야 될 건 미국 주식은 제가 늘 힘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진짜 떨어뜨릴 때도 뭐 화끈하게 떨어뜨리는데 올릴 때도 화끈하게 올린다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렸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현상도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미국 시장 워낙 힘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 문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걸 해결하는 모션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베센트 재무장관도 부탁하다시피 부채 한도 협상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면 일단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종목들이 저항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조정은 피할 수 없겠죠. 보통 지지선이 갭을 띄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는 지금 중요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단기 박스 있죠. 여기를 지켜주고 가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트럼프 리딩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물량이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만약에 작은 확률이긴 하지만 만약에 단기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조정받고
여기 뚫어서 신고가를 간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오를 가능성도 열리게 돼요. 제가 주도주 나오면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도주 후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지금 어쨌든 악재가 있단 말이에요. 악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고점이고 그 뒤로 그냥 이 자리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무슨 상황이다? 세력들이 차트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볼 것도 없고 기존 시나리오대로 차트를 바라보시면 돼요. 현금을 갖고 있으시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뚫으면 그때 사면 되니까. 떨어지면 떨어질 때 사면 되니까. 그쵸? 지금 가격까지 올려준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마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큰 변화의 지점 가운데 지금 시장이 도달했다. 그렇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글로 정리할까요? 미국 신용 강등 문제가 부채 한도 협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공화당 입장에서 분명히 지출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할 텐데 지금 감세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돌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난항이 좀 예상이 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도 좀 키워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주도주로서 차트가 괜찮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바로 올라가기보다 지금의 이 앞에 1번에 이 상황을 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트럼프 리딩 받고 들어온 돈들이 있다고 했죠. 이때 들어온 돈들이 이탈하지 않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제가 딱 저항으로 봤던 부분이죠. 여기가 좀 한계일 것 같다라고 했던 부분. 근데 그 시점에 트럼프가 리딩을 시작했고 호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면은 124달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24달러를 과연 지켜주는지. 여기를 이탈하면 더 밑에도 열려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거죠. 시장을 뭐 어느 쪽으로 판단해서 굳이 공격적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현재 상황은 지금 이 상승하는 속도 있죠.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시장이 광기에 휩싸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트럼프 말 한마디에 사실 이렇게 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상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금을 갖고 있다가 세력들이 차트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걸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럼 모두 주말 잘 보내세요.